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다들 오늘도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 조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아침을 맞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문인데요. 사연자분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황해남도에서 태어나 탈북한 지는 어언 8년 차인 오수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수림씨.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저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소문처럼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칫하면 그 일을 당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러시나요? 지금까지도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 일이 번번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살던 황해남도는 북한에서도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수도 보급률도 제일 꼴찌였고요. 수세식 화장실이나 아주 옛날에나 쓰던 목탄 난방을 썼었어요. 저희는 그 얼마 안 되는 밥도 나무 땔감을 이용하여 밥을 지었습니다. 손전화 있는 집은 우리 지역에서 부자에 속한 거였고요. 제 주변 동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뒤떨어진 지역으로 불려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꼴찌인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어르신들이 하던 말이 국경지대와 가장 멀리 떨어진 탓에 지리상 중국과 교류도 힘들고요. 애시당초 지역 자체가 옛날부터 소외되어 왔었다고 해요. 황해남도 남부의 옹진, 강령, 연백 지역은 6.25 전쟁 이전엔 38선 남쪽에 있어 남한령이었던 적이 있었던지라 신해방직으로 불리며 사상면에서 많은 의심을 받은 적이 일쑤였고, 평양 쪽에서도 거의 농경지 위주인 황해남도는 공업 등을 발달시킬 필요를 거의 못 느껴서 개발 사업에서도 당연히 많이 딸렸고요. 그리고 황해남도의 가장 큰 도시는 해주시인데 겉으로는 나름 큰 항구도시지만 실제로 쓰일 건덕지가 없었어요. 해주 빼면 정말 뭐가 없거든요. 도시도 없고요. 저희 지역이 한국이랑 가까워서 잘 살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양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집은 못 살긴 했지만 동네 주변도 다들 못 살아서 먹을 게 생기면 동무들하고 나눠 먹기도 했고요. 정말 동네 주변에서 물도 다 떨어졌을 땐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로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니 저 어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쥐를 그렇게 잡아먹었었고 풀도 뜯어먹었지요. 어머, 세상에,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인구수도 많았나요? 아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에 더욱더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옆 동네에 살던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왜 갑자기 결혼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도 의심스러웠고요. 그 언니는 19살이었거든요. 어멍이랑 아벙한테 물어봐도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일찍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만 해주고 신경 끄라고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저희 지역은 좁기 때문에 소문도 빨리 돌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친구들하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렸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따라 점점 결혼하는 언니 아들이 많아진다면서. 그것도 나이가 어린 언니들인데요.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다들 늦게 결혼한다면서요? 전 북한이. 그러니 다른 나라들도 다들 일찍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뭔가 숨기는 분위기라서 저희는 늘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랑 제 동무들은 결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철부지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남정네도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곧 몇 년 뒤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상상이 도무지 안 갔죠. 언니들은 다들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나 싶어서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에 살던 그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군요. 저희는 의문이 더 심해졌죠. 아니 곧 결혼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왜 끊는지 너무 수상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야,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우. 그리고 웬만하면 어른들한테는 말하지 말라우. 내가 간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언니 남자한테 강제로 팔려나간 거더라. 근데 결혼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결혼한 여자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다고 하더라. 저는 듣고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동무 이게 거짓말이면 그간 결혼했던 언니들이 결혼하자마자 다들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니던데 내 말이 좀 맞지 않나? 다들 엉덩이에 낙인을 찍었으니 그렇게 아파하며 다닌기라며 말하더군요. 세상에 예전에 그 말 엉덩이에 찍었던 그 낙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뜨거운 걸로 여자 엉덩이에 지지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굳이 왜 그런 낙인을 찍는 건가요? 저한테 늘 엄마처럼 잘해주고 절 아껴하시던 동네 이모가 말해주기를 고위 간부나 다른 지역의 남자들이 각 지역에서 이쁜 여자들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돈이나 쌀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 이모도 사실 어렸을 때 팔려나갔다가 도망치고 숨어서 지내다가 여기서 생계를 조용히 유지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가끔 가다 평양에서 찾아오는 인민군들이나 남자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들로 인하여 여자들이 팔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부인은 있지만 몇 명의 첩을 거느리듯이 조선시대처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짓이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냥 아저씨들이 어린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특이한 표식으로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지역별로 문양도 다르고 첩이 많을수록 헷갈리니 자신의 여자들한테 스스로 만든 문양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소유욕 때문에 장난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유행이 됐고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되었더라고요. 찢어버려 죽일 갓나 새끼들인 거죠. 여자들이 지 장난감입니까?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동무들도 곧 팔려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순간 부모님과 주변에 믿었었던 어른들한테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제일 가난하니 그 남자들이 주는 돈과 먹을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도 제일 쉬웠겠지요. 싸게 어린 여자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서 호강이라도 시켜주면 모릅니다. 그냥 노예처럼 막 부려먹더군요. 그냥 성노예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이모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매일 밤마다 성봉사를 해야 했으며 남자를 흥분시키는 방법, 그 남자가 좋아하는 자세와 어디를 주물러줘야 하는지, 또 임신을 하면 무조건 낙태를 해야 했고요. 왜냐면 또 그 남자는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피임은 당연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모를 데려간 남자는 북한의 고위 간부였는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고문 기계 같은 걸로 성행위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밧줄로 묶고 강제로 하고 밑에다가는 오이나 긴 곤봉으로 계속 넣다 뺐다 했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망쳐도 여자들의 치마를 걷으면 그 표식이 다 보일 테니 언젠가는 잡힐 거고요. 그리고 도망쳐도 아마 가족들도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이 거기에 있어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현실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니 더 이상 가족도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도저히 못 살겠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제 친한 친구에게도 곧 아저씨들이 찾아올 것 같더군요. 며칠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은 결혼 얘기를 그렇게 하셨었고 몇 주 뒤에 남자가 찾아올 거라며 인사나 하라고 했었습니다. 저와 제 동무들은 다가올 미래가 너무 무서워서 탈북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옥은 없겠거니 한다면서요. 저희 4명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야밤에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당일날 밤에 저는 편지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긴 편지 끝에 가족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고 날 찾지 말라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라는 말을 끝으로 어머니 아버지 방 문 앞에 두고 나가려는 찰 나의 뒤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수리마 이 야밤에 어딜 가려고 그러냐. 저는 너무 심장이 뛰었지만 뒤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멍, 나는 결심했어. 난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나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저를 껴안고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서 행복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가.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라며 감자를 쥐어주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돼서 서로 안고 울기만 하다가 언젠가는 만나자고 한 뒤에 저는 친구들과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멍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어머니에게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죄스러웠어요. 가족들도 다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린 나이 때부터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죄책감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연자의 주인공이신 수림씨께서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